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요것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이게 선형 분자이기 때문에 회전 에너지가 이렇게 돼요. 근데 내가 얘를 32번을 34번으로 채워나게 되면은 무게가 크면서 에너지 준위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얘하고 얘를 측정하게 되면 우리가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에 관한 식 두 개를 세워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를 구할 수 있다. 그걸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얘나 스펙트럼을 측정을 해보면 등간격이 나와요. 이렇게 요 간격이랑 요 간격이랑 요 간격이 전부 2B로서 등간격이 나오는데 실제 실험을 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 실험을 해보면은 요 간격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분자가 리치드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CO 분자라고 하면 이 분자가 에너지가 B의 J의 J 플러스 1이라고 했고, 다시 B는 H제곱의 8파의 제곱의 I고, 다시 I는 6의 R의 제곱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가정을 하냐면은 이 C하고 O 사이가 딱딱한 막대기로 고정이 돼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 R이가 여기 안 변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 안 변하니까 I가 안 변하고, 그래서 B도 안 변하니까 그냥 에너지가 픽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느냐, 프린트 음물의 오른쪽처럼 얘가 막대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얘가 실제로는 스프링으로 되어 있거든요. 스프링으로 되어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회전을 하잖아요. 회전하게 되면 원심력이 생겨요. 원심력이 생겨서 이렇게 늘어나게 된다고 그러죠. 이게 원심력이 있어도 딱딱한 막대기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R이가 변하지 않을 텐데, 실제로는 얘가 스프링으로 매달려 있기 때문에 이게 고속 회전을 하게 되면은 원심력에 의해서 이게 늘어나게 돼요. 늘어나게 되면은 R이가 커지잖아요. 그럼 I가 커지게 되죠. I가 커지게 되면 분모로 들어가게 되니까 로테이션 코스타트가 작아져. 그럼 에너지가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에너지가 J가 작을 때는 뭐 거의 비슷해요. 근데 J가 커지게 되면은 이게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프린트 물의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간격이 더 이상 등간격이 되지가, 얘가 실제보다 조금 줄어들면서 그 간격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는 뭐냐면은 이게 스프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분자가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가 그 일반화학 때 암호 분자나 마이크로웨이브를 흡수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퍼머넌트 다이버먼트가 있는 분자만 흡수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퍼머넌트 다이버먼트가 있는 분자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H2 분자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웨이브를 흡수할 수가 없다고 그랬었죠. 예를 들면 CH4 혹은 실레인 분자 같은 거 마이크로웨이브가 없기 때문에 이거 측정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SF6 같은 분자도 마찬가지로 옥타이드라 분자도 마이크로웨이브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마이크로웨이브 흡수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사실 실제로는 얘는 스펙트럼을 찍으면 보여요. CH4는 프린트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로테이션 스펙트럼이고요. 얘는 지금 CH4라든지 실레인 같은 분자는 퍼머넌트 다이버먼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찍혀요. 얘가 왜 찍히냐면은, 자, 실레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원래 다이버먼트가 없어요. 근데 얘가 회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원심력이 생겨. 그래서 얘가 늘어나. 요놈 이렇게 쭉 늘어나. 요 세 개의 수소는 늘어나는데, 얘는 이 축으로 회전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늘어나지가 않아요. 얘는 늘어나지 않고 요 세 개만 늘어나게 돼요. 그럼 얘가 분자가 찌그러져. 다이버먼트가 이쪽 방향으로 생겨요. 없던 다이버먼트가 분자가 회전하면서 분자가 찌그러져서 얘가 다이버먼트가 생겨요. 그래서 얘가 마이크로 그 웨이브 스펙트럼에서 살짝 보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떨까요? SF6는? SF6는 여전히 찍히지가 않아. SF6는 옥타이드럴 컴플렉스잖아요. 그냥 회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도 늘어나 이쪽으로. 늘어나. 근데 여기는 축상에 있는 놈은 늘어나지가 않아. 축상에 있는 놈은 늘어나지 고대로 있고, 이 정사각형에 있는 문자가 대칭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대. 그래서 상쇄가 돼 여전히. 문자가 찌그러지긴 찌그러지는데 대칭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얘네가 서로 역시 상쇄가 돼서 여전히 얘는 다이포 본트가 없어. 그래서 얘는 여전히 찍히지가 않아. SFX는 6는 여전히 찍히지 않은데 CH4라든지 SiH4는 살짝 찍힌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또 하나 얘기할 게 뭐냐면은, 우리가 문자는 똑같은 얘기인데 퍼머넌트 다이포먼트가 있는 문자만 찍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서 다이포먼트가 있어서 이거 플러스 Q, 얘가 마이너스 Q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내가 빛을 이쪽 방향으로 평행하게 쏴줬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X축이라고 그러고 이게 Y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X축으로 평행된 빛을 쏴줬다고 해봅시다. 문자는 XY 평면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장이 어떤 방향이냐면 이쪽 방향으로 전기장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기장이 이 방향이니까 이는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냐면은 플러스 X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Q는 어떤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X 방향으로 힘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분자는 플러스 Q 차지는 오른쪽으로, 마이너스 Q는 왼쪽으로 힘을 받게 되니까 어느 방향으로 돌려고 그러겠어요? 시계 방향으로 돌려고 한다는 거예요. 토크가 생긴다는 거예요. 토크가. 그래서 회전하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퍼머넌트 다이포먼트가 있는 분자에다가 빛을 쏴주게, 전기장 빛을 쏴주게 되면은 얘가 칠판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토크가 생겨서 얘가 회전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말로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가군 용량이 증가한다는 거죠. 예, 빛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다이포먼트가 있는 분자가 가군 용량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방향의 가군 용량이 증가하게 되냐면은 칠판의 수직한 방향의 가군 용량이 증가하게 돼요. 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그것은 가군 용량이 칠판의 수직한 방향으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어느 방향의 다이포먼트가 증가하냐면은 다이포 모먼트하고 수직한 방향의 가군 용량이 증가한다. 다이포먼트하고 평행 방향이 아니고 다이포 모먼트의 수직한 방향. 다이포 모먼트하고 수직한 방향의 가군 용량이 증가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요. 이게 나중에 다시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입자가요 병진 운동을 한다고 해요. 병진 운동. 자, 병진 운동은 축이 세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X 방향, Y 방향, Z 방향. 병진 운동의 자유도는 3이야. X축으로도 움직일 수가 있고, 이게 Y축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 G축으로도 움직일 수가 있겠죠. 병진 운동의 자유도는 3이에요. 자, 회전 운동은 어떨까? 예를 들어서 물 분자. 물 분자도 어느 축 방향으로 회전할 거거든. 얘는 회전축이 몇 개냐? 회전축이 3개 있을 수가 있겠죠. 요 축으로 회전할 수가 있고, 요 축으로 회전할 수가 있고, 칠판의 수직인 축으로 회전해 줄 수가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회전 운동 자유도는 얘도 마찬가지. 일반적인 분자의 회전 운동 자유도는 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얘가 3인 것처럼 회전 운동 자유도도 3이에요. 축을 3개를 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각 축에 대해서 뭐를 정의할 수가 있냐면은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3개를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어요. 각 축에 대해서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3개를 우리가 정의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광학에서는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중에 가장 작은 것을 IA라고 부르고 가장 큰 걸 C, 중간 부분을 IB라고 이제 불러요. 자, 물 같은 경우에 요축 방향, 요축 방향, 요축 방향 계산해 보면 3개가 다 달라요. 물 같은 경우 이처럼 3개가 다 다른 경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에이시메트릭 탑이라고 불러요. 분광학에서. 대표적인 예가 바로 물이에요. 물 같은 경우는 3개가 다 다른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세 개가 다 같은 경우도 있어요. 세 개가 다 같은 경우. 대표적인 예가 펜타헤드랄 구조를 하는 거, 그다음에 옥타헤드랄 구조를 하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세 개가 다 같아요. 자, 이 세 개가 다 같은 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시메트릭 탑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은 아주 시메트릭 탑이 아니고 슈퍼리카 탑. 근데 나머지 한 케이스가 뭐냐면 우리가 분과에서 주로 다룰 시메트릭 탑이에요. 나머지 한 케이스가. 나머지 한 케이스는 뭐냐면은 두 개가 다 같은 케이스. 두 개가 같은 케이스에 다시 두 가지로 나눠져요. 큰 거 두 개가 같은 거. 모멘텀에서 큰 거 두 개가 같고 작은 거 하나가 왕따의 케이스가 있어요. 이런 케이스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프로레이트라고 불러요. 나머지 케이스는 작은 거 두 개가 같은 케이스가 있어요. 작은 거 두 개가 같고 큰 거 하나가 왕따예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오블레이트라고. 둘 다 이걸 시메트릭 탑이라고 해서 시메트릭 탑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우리가 분과학에서 주로 공부할 것은 이제 시메트릭 탑이에요, 사실. 자, 그런데 그리고 자, 프로레이트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 우리가 오늘 공부할 CH3, CL이 바로 프로레이트의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오블레이트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가 일반 화학에서 배웠었는데 이제 BF3가 일반화에서 배웠던 케이스에 해당해요. 자,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게 시메트릭 탑에서는 뭐를 정의할 수가 있냐면은 피겨 엑시스라는 걸 정의할 수가 있어요. 피겨 엑시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까 지금 방금 했지만 시메트릭 탑의 정의 두 개가 같은 거라고 했잖아. 같지 않은 축, 요걸 우리가 피겨 엑시스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프로레이트에서는 A축을 피겨 엑시스라고 불러요. 오블레이트에서는 C축을 피겨 엑시스라고 불러요. 같지 않은 축.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CH3CL하고 BF3의 그림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일반화학 때 BF3 본 적 있었죠? BF3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마 기억이 날 텐데 일반화학 때 요것에 모멘텀을 잘 구해보면은 요걸 A축이라고 그러고 요걸 B축이라고 그러고 칠판의 수직은 축을 C축이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다 구해봤죠. IB를 구해봤더니 이게 뭐 2분의 3의 MF의 RBF의 제곱이었었고요. IA도 마찬가지로 2분의 3의 MF의 RBF의 제곱이었고요. IC 칠판 수직인 축에 대해서 모멘텀을 잘 계산해 보면은 4배 MF의 RBF의 제곱이었어요. 프린트를 나와서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결론은 뭐냐? 이렇다는 거죠. IA는 IB는 같고 IC가 큰 놈이다. 그러니까 두 개가 같다라는 거죠. 따라서 얘는 작은 놈 두 개가 같은 오블레이트에 해당하고 PGX가 어느 축이냐면 바로 요게 PGX. BF3에서 PGX는 칠판의 수직인 축이 요 축이 PGX에 해당한다. 반면에 우리가 오늘 공부할 분자는 요 분자예요. CH3CL. 얘도 이제 시메트릭 탑인데 얘는 계산해 보면은 어느 축이 PGX냐면은 요 축이 C와 CL을 연결한 축. 요게 A축이라고 부르는데 요 놈이 바로 PGX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요것의 수직인 축, 요 축, 이 B축이가 되고 요 놈의 수직인 축이 C축이고 칠판의 수직인 축이 C축이거든요. 요 놈은 두 개가 같아. 계산해 보면. 그래서 얘는 두 개가 같은 프로레이트에 해당한다. 큰 거 두 개가 같은 프로레이트에 해당하고 PGX는 어느 축에 해당하냐면 C와 CL을 연결한 축이 바로 PGX에 해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계산할 분자는 바로 이 분자. 자, 근데 또 재미나는 것은 뭐냐면은 이 프로레이트 피겨 엑시스는 또 뭐하고 일치하냐면 이 분자는 다이포 모멘트를 갖고 있거든. CH3Cl은 다이포 모멘트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면 이 방향이에요. C와 Cl을 연결한 축이 바로 다이포 모멘트가 있는 방향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프로레이트인 경우에는 피겨 엑시스의 방향하고 피겨 엑시스의 방향하고 다이포 모멘트의 방향이 평행하다. 이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피겨 엑시스의 방향하고 다이포 모멘트의 방향이 일치하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편의상 내가 용어를 하나 정할 텐데, 요 피겨 엑시스의 평행한 모멘텀 회사를 I 패러렐로 표기를 하려고 그래요. I 피겨 엑시스에 평행하다라는 의미에서. 그 다음에 IB하고 IC는 같은데 피겨 엑시스의 수직한 방향이다라고 해서 I 퍼펜디큘라라고 표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I 패러렐이 I 퍼펜디큘라보다 작아요. 이거 기억을 해줘야 돼. 요거를 이제 요것의 에너지를 구하겠다. 요것의 에너지를 구하기 전에 그 다음 페이지에 일반적인 에너지 식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어떤 입자가 이게 X축, Y축, G축이라고 해요. 어떤 입자가 있어요. 어떤 입자가 병진 운동을 한다고 해봅시다. 병진 운동. 병진 운동하고 있을 때 이 입자의 병진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M은 요놈의 질량, P는 요놈의 선형 운동량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도 있을까요? 이렇게 세 항의 합으로 쓸 수가 있겠죠. X 방향의 운동량, Y 방향의 운동량, G축 방향의 운동량. 여기 분모는 다 똑같아. 질량, 질량, 질량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요거는 얘가 병진 운동할 때 에너지예요. 자, 근데 회전 운동할 때는 어떻게 되냐? 식 형태가 똑같아. 회전 운동할 때. 어떤 분자가 회전 운동할 때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계산해 보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매우 유사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JA, JB, JC는 각 운동량 성분입니다. A축, B축, C축에 대한 IA, BC는 각각 A축, B축, C축에 대한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C가 있고 이렇게 분자가 있어요. 이게 C축이라고 그랬었죠. 이게 A축이라고 했었죠. 각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분자가 있고 여기 피겨 엑시스라고 그랬죠. 요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을 때 회전 에너지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로부터 JA, JB, JC 구하고 I, A, B, C 알게 되는 거에서 대입해주게 되면 우리가 회전 에너지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 식하고 이 식의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 식에서는 요 놈이 다 똑같은 놈이죠. 요 M, 요 M, 요 M이 다 같은 놈이에요. 근데 회전 에너지에서 어떻게 되죠? IA, IB, IC가 일반적으로 같지가 않다라는 거죠. 회전 에너지에서. 이게 다를 수 있다고 그랬잖아. IB, IB, IC. 자, 근데 우리 오늘은 뭘 계산할 거냐면은 요 분자의 회전 에너지를 계산할 텐데 요 분자에서는 어떻다고 그랬었죠? IA, IB는 IC 이런 관계식을 만족했을 때 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계산하겠다. 그리고 또 얘를 뭐라고 그랬다고요? I 패러렐을 표기할 거다. 얘를 I 퍼펜디큘러로 표기할 거다. 그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 여기다 대입해서 이제 다시 계산해 볼게요. 그럼 얘가 I 패러렐의 JA 제곱 뭐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얘하고 얘를 같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J의 제곱은 JA의 제곱, JB의 제곱, JC의 제곱이거든요. 그러면 JB의 제곱에다 JC 제곱 이거 빼주는 거죠. 여기 B의 제곱 플러스 C 제곱은 요거죠. J의 제곱에서 JA의 제곱 빼주는 거 되겠죠. 뭐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앞에 J 제곱을 빼줄 거예요. 그 다음에 J의 제곱 빼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얻게 될 거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얘기할 텐데, 근데 요 식은 지금 내가 바로 구한 식은 고전 역학이 주장하는 식이다. 고전 역학이 주장하는 회전 에너지다. 요 식을 양자역학식으로 이제 바꿔줘야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이때도 아마 일반학 때 방금 얘기했었던 건데 한번 기억을 해보면요. 원자에서 가분동량 우리가 L로 표현했었잖아요. 원자에서 가분동량 L의 제곱은 아무 값이나 못 갖는다고 하셨잖아요. 원자에서 가분동량 요거는 아무 값이나 못 갖고 어떤 양자수 L이 있어서 반드시 이런 값만 갖는다고 하셨죠. 그러면 L 플러스 1에 H바의 제곱의 형태의 값만 갖는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양자역학에 가면 마찬가지로 가분동량의 지축성분값도 요거 아무 값이나 못 갖는다고 그랬어요. 어떤 숫자, 그 숫자를 양자역학에서는 양자수라고 부르고 여기서 ML이라고 부르는데 반드시 ML H바의 형태의 값만 갖는다라고 주장을 하죠. 이게 양자역학의 주장이에요. 그 다음에 ML도 아무 값이나 못 갖죠. 예를 들어서 L이 1이라고 그러면 ML은 정해져 있지. ML은 무슨 값만 갖는다. L이 1이라고 그러면 1, 0, 마이너스 1만 갖는다라는 식의 제한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죠? 요 얘기를 여기서 똑같이 하려고 해요. 여기서도. 이거죠. 자, 요게 A축이에요. 요게 가분능력 벡터예요. 자, 요거 아무 값이나 못 갖는다고 그랬거든요. 요 놈은 아무 값이나 못 갖고 어떤 양자수 J가 있어서 반드시 요런 값만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얘 대신에 얘를 써줘요. 그래. 얘 대신에 얘를 써주고요. 그럼 똑같은 얘기를 해줄 거예요. 자, 그 다음이 조금 이제 까리한 게 아니라 요거 JA의 제곱이 뭐 JA가 뭘까요? JA는 요게 가분능량인데 가분능량을 A축으로 프로젝션 시켜주는 것이 바로 JA라는 거예요. J의 A축 성분이잖아요. 요 JA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분동량의 A축 성분을 JA라고 불러요. 요게 JA예요. 요 놈은 아무 값이나 못 갖는다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죠. 이거랑 원자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여기 있으면은 이게 X축, Y축, G축이 있으면 이게 가분동량이거든요. 가분동량 벡터의 G축 성분값 요게 LG거든. 이게 가분동량 벡터라고 그러면 가분동량의 G축 성분값은 아무 값이나 못 갖는다는 거예요. 아무 값이나 못 갖고 어떤 양자수 ML이 있어서 ML의 H바만 갖는다라고 하잖아요. 요거 G축은 근데 레보레토리 엑시스라고 그러죠. 나중에 다시 하겠지. 지상에 고정된 축 G축이 있거든. 어떤 G축. 그 G축으로 프로젝션 시켜준 고축 LG. 그 값은 아무 값이나 못 갖고 ML H반만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랑 비슷하게 똑같지는 않고 비슷하게 지금은 뭐죠? JA는 뭐라고요? 가분동량 벡터인데
가구 능량을 어느 축으로 프로젝션 시켜주는 거죠? 요 축. C와 CL을 연결한 축. 그 축으로 프로젝션 시켜주는 거. 요게 JA야, 요거. 요 놈 성분도 아무 값이나 못 갖는다는 거야, 요 놈도. 그래서 JA도 아무 값이나 못 갖고 요런 값만 갖는다는 거지. 어떤 양자수 K가 있어가지고서 K의 H바 점만 값만 갖는다는 거야. 똑같은 얘기야. 비슷한 얘기야. 완전히 같지는 않지. 자, 근데 요 엑시스는 내가 원제에서 얘기했던 요거랑은 살짝 다름. 이거는 방금 얘기했지만 지상에 고정된 엑시스예요. 레버러티 엑시스라고 불러요. 요 엑시스는 살짝 다르죠. 지상에 고정된 엑시스가 아니고 어디에서 뻗어나온 엑시스인가요? 분자에 고정된 엑시스라는 분자에. 그래서 이걸 몰리큘 A는 몰리큘 엑시스야. 분자에서 정의된 엑시스야. 여기 아마 여러분들 처음 보는 거라서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몰리큘 엑시스는 따로 있어요. 여기 XYG에서 XYG는 따로 존재한다는 거지. 이건 레버러터리 엑시스야. 공간은 여기에 있고 분자는 여기에 있어. 근데 여기서 말하는 JA는 요축 성분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G축은 여기 있어. G축은 여기, G축은 여기에 있어요. 이거는 레버러터리 엑시스. 근데 내가 지금 말하는 축은 요 축이 아니고 요 축. 분자에서 C와 CL을 연결한 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얘하고 얘는 살짝 다른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린 지금 얘를 얘기해 준다는 얘. K도 아무 값이나 못 가져요. K도 J가 결정이 되면 K가 결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J가 1이었다. 그럼 K는 1, 0, 마이너스를 가는 건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식을 갖다가 어디다 집어넣어 줄 거냐? 여기다가 집어넣어 줄 거다. 그래서 이 식이 어떻게 되느냐? J 플러스 1에 H by 제곱만 바꿔주는 거예요. 그냥. 이건 앞에 똑같아요. 근데 J 제곱 대신에 요걸 써줄 거였던 거죠. K 제곱 H by 제곱으로 써주게 되면 요것이 이제 양자역학 버전이라는 거. 이것이 우리가 구한 에너지식이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 결론이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 결론이다. 근데 식이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해주려고 그래요. 먼저 요 놈을 내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B라고 부르려고 그래. B라고. I 퍼펜디큘러 분의 H 바의 제곱을 회전상수 B라고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놈. I 패러렐 분의 H 바의 제곱을 뭐라고 할 거냐? A라고 할 거다라는 거죠.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어지나요? E는 요거 J 요 놈을 B라고 그랬으니까 B에 J에 J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앞에 걸 뭐라고 그랬죠? A라고 그랬고 이걸 I 퍼펜디큘러니까 B가 되겠죠. 그러니까 A 빼기 B에 K제곱 이렇게 간단한 이게 우리의 결론, 오늘의 결론. 요거는 A, 요거 A, 요거 다시 B 이렇게 돼서 요것이 우리의 오늘의 결론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은 A는 어떻게 된다고요? A는 어떻게 정의된다고요? 이 I 퍼펜디큘러 분의 H 바의 제곱 B는 어떻게 정의된다고요? 2i 제곱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A가 B보다 클까요? 그게 알고 싶은 거예요. 자, 아까 우리 분자에서 뭐가 더 크라고 그랬었죠? 아까 우리 분자가 이 분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IA 이렇게 썼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I 패러렐 이걸 I 퍼펜디큘러라고 그랬잖아. I 패러렐이 I 퍼펜디큘러보다 작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죠? 분모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A가 더 커야 되는 거죠. 그죠? I 패러렐이 작았으니까 역수치했으니까 A가 더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럼 A 빼기 B는 뭐가 될까요? 이거는 양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플로레이트. 자, 그래서 이제 요 놈을 갖다가 에너지 준을 이제 요거를 이제 그려보려고 해요. 에너지 준을 그려볼 텐데 일단 지워버리고 요게 양수라는 것을 기억을 해줘야 돼요. 양수. 자, 먼저 일단 요게 0이었다라고 합시다. 요게 K가 0이었었다. K가 0이었었다. 그러면 얘만 그리는 거잖아. 얘 그렸어요. 이거는 일반학 때도 배웠던 거잖아요. 얘가 K가 0이다 그러면 없을 테니까 우리가 일반학 때 배웠던 거 쭉 그려주면 되죠. 자, K가 1이었었다. K가 1이었었다 그러면 일단 1 집어넣어주면은 이거 양수였잖아요. 요만큼이 어떻게 되는 거죠? 더해지는 거죠. 더해지는 거. 그러니까 요거보다 살짝 위쪽에다 그려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K가 2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다시 위쪽에다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에 에너지 준을 그려주게 되면 K가 0일 때 에너지 쭉 그려주고 K가 에너지 1일 때 에너지 쭉 그려주고 K가 2일 때 요 랩을 쭉 그려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키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뭐가 키포인트가 하나 중요하냐? 자, K가 0일 때 J가 0부터 그렸거든요, 제가. 자, 근데 K가 1일 때 J가 0이 없어요. 1부터 시작해. 1부터. K가 2일 때는 J가 2부터 시작해. J가 0하고 1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K가 2일 때는 J가 2부터 시작하고 K가 1일 때는 1부터 시작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PX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거를 J라고 그랬죠. 그리고 K의 정의가 뭐죠? 요걸 갖다가 A축으로 프로젝션 시켰을 때 요것이 JA라고 그랬었죠. 요것이 JA는 가구 농량 벡터를 A축으로 프로젝션 시켰을 때 요 성분을 JA라고 그러고 그것이 뭐라고 그러냐면 K의 H 바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K는 뭐죠? 가구 농량 J를 A축으로 프로젝션 시켰을 때 얼마가 나올 것이냐를 나타내는 것이 K예요. 그죠? 그러니까 K는 J보다 클 수가 없겠죠. 그죠? J를 프로젝션 시켜준 성분을 나타내주는 것이 K이기 때문에 K는 J보다 클 수가 없다는 거죠. 요 놈을 프로젝션 시켜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K가 2면은 J는 2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1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K가 1 때는 2부터 1일 때는 6부터 시작하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기다가 그리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뭘 안 그렸냐면 여기 J가 1인 레벨은 사실은 레벨이 3개가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J가 1, 이건 일반 학대인데 얘기했다. 근데 5개 그려줘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J가 1일 때는 3개 그려줘야 되고 2일 때는 5개 그려줘야 돼요. 왜 그러느냐? 여기에 뭐가 있냐면 MJ가 있다는 거예요. MJ. J가 1일 때는 MJ가 1일 때가 있고 0일 때가 있고 마이너스일 때가 있다. J가 2인 레벨은 MJ가 2, 1, 0, 마이너스, 마이너스 5개 레벨이 디제너리트 돼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왜 필요하느냐? 조금 심오한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이원자 분자에서 에너지가 B에 J에 J 플러스 1 그래서 에너지 주전이 지금 이렇게 그렸었잖아요. J가 0, J가 1, J가 2 라고 그려놓고서 이걸 더 그린단 말이죠. 이거를 이렇게 더 있다 이렇게 그려지잖아. 이게 왜 그려지냐면요. 자, 이원자 분자의 운동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좌표가 필요하냐면 6개의 좌표가 필요하잖아요. x1, y1, g1 여기 x2, y2, g2 6개의 좌표가 필요한데 화학자들은
이렇게 6개 좌표를 쓰지 않고 다른 좌표를 쓴다고 그랬죠? 6개의 좌표 대신에 다른 6개의 좌표를 정리해서 쓴다고 그랬어요. 다른 6개 좌표가 뭐냐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무게중심의 좌표가 있겠죠? 무게중심의 좌표를 일단 쓰고 그 다음에 요놈 사이의 거리 Q라는 좌표를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2개가 뭐냐면 요놈이 어떻게 오리엔테이션 되냐 세타 파이 2개 각도를 쓴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2개의 원자로 구성된 분자를 묘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직각좌표기 6개를 쓸 수도 있지만 화학자들은 이 좌표를 쓰지 않고 요 좌표를 선호한단 말이에요. 요 좌표. 근데 요 좌표에서 요 3개가 뭐냐면은 병진 운동을 나타내는 좌표, 요것이 진동 운동을 나타내는 좌표, 요것이 회전 운동을 요 좌표를 더 즐겨 사용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회전 상태를 나타내는 좌표는 몇 개가 할당이 되냐면 2개가 할당이 된다. 그러니까 요 분자의 회전 상태를 나타내는 파동 함수에는 변수가 몇 개가 들어가냐면요 2개가 들어가게 돼요. 2개 세타 파이. 그리고 이걸 양자시켜주면 양자수가 몇 개가 들어가냐면 JMJ라고 양자수가 2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J가 1이면 MJ라는 양자수 당연히 따라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학 때도 L이 1일 때 뭐가 따라 1이면 ML이라는 양자수 따라 나온다 그랬잖아요. L이 1이면 ML은 1, 0, 1은 그냥 따라 나오는 양자수예요. 그래서 J가 1이면 MJ도 따라 나와야 돼. 이게 1, 0, 1 이렇게 3개가 따라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의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 우리의 케이스는 좀 복잡한 분자죠. 우리의 케이스는 이런 분자예요. 자, 그럼 얘는 좌표가 몇 개가 필요하냐면은 여기 3개, 여기 3개, 여기 3개, 여기 3개, 여기 3개, 15개가 필요한 거죠, 그죠? X1부터 원자가 5개가 있으니까 G5까지 해서 이 분자의 운동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전체 15개의 좌표가 필요한데 이 좌표를 그대로 쓰지 않는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어딘가에 무게중심이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무게중심이 있을 거예요. 그 무게중심 좌표계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진동좌표계가 들어갈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화학 때 배웠죠. 이 분자에는 진동좌표계가 몇 개가 있냐면은 3n-6개의 진동좌표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즉 n이 5가 되니까 몇 개의 진동좌표가 있냐면 Q1부터 Q9까지 진동좌표가 있을 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몇 개를 썼나요? 병진 운동에는 3개, 진동에는 9개, 토탈 12개의 좌표 썼으니까 몇 개가 나면 3개가 남는다는 거죠. 그 3개가 바로 세타, 파이, 각도거든요. 이것이 바로 회전과 관계되는 각도다. 다시 말하면 이 분자의 회전 상태를 어떻게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는가를 나타내주기 위해서는 몇 개의 각도가 필요하냐면은 3개의 각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타, 파이라는 3개의 각도가 필요해요. 이 분자의 회전 상태를 표현해주기 위해서는 3개의 각도가 필요하고 따라서 이 분자의 회전 파동 함수도 3개의 각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놈을 양자시켜주면 따라서 양자수도 3개가 나오는데 그 양자수가 뭐냐? J, K, MJ다라는 거예요. J, K. 우리가 J, K, MJ는 그럼 뭐냐? J, K, MJ는 왜 양자수가 이 3개가 필요하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쓰면 얘가 이렇게 돌고 있을 거거든요. 이게 가분 용량이에요. 가분 용량. 우리가 PGX는 C와 C를 연결한 축을 PGX라고 그랬죠. K는 무엇으로 의미하는 거죠? K는 요거를 풀어제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요 놈이 A축 방향이잖아요. 요 놈의 크기를 알려주는 양자수가 K 양자수라고 그랬죠. K, H바. K를 알게 되면 뭐를 알게 되는 거죠? 요 놈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요거 말고 또 무슨 액시스가 있다고 그랬어요? X, Y, Z. 자, 요 축은 분자를 따라다니는 축이에요. C와 C를 연결한 요 축은. 요 축은 여기 공간에 딱 고정된 축이야. 요 축은 요 축을 내가 여기다 그려주더라고. 요 축. 요 놈을 갖다 이렇게 프로젝트 시켜줄 수도 있겠죠. 이거 레버러토리 액시스에 요 놈이 뭐냐? J, G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요 놈은 M, L, H 바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요 ML은 무엇을 나타내주는 MJ라고 해요. MJ 양자수는 뭐를 나타내주는 거냐? 가군동량 벡터를 레버러토리 액시스로 프로젝션 시켜줬을 때 요 값이 얼마가 되는지를 나타내주는 양자수예요. 요 양자수를 딱 알려주게 되면 분자가 어떻게 회전하는지가 딱 결정이 된다. 그래서 세 개 양자수가 필요해요. 요 놈 이렇게 세 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는 조금 어려운 내용. 하지만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어쨌든 간에 요 분자 회전 에너지는 이거라는 거죠. 근데 파동함수는 어떨까요? 파동함수는 J, K, MJ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할 얘기는 뭐냐면은 파동함수는 세 개 양자수 의존하거든요. J, K, MJ에 의존하는데 에너지에는 오직 뭐에만 의존하죠? J, K에만 의존해. MJ에는 의존하지 않아. 그죠? 이 식을 보면은 JK에만 의존하고 MJ에는 의존하지가 않아요. 이제 그것에 대한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해줄게요. 첫 번째 얘기. 왜 K에만 의존하고 에너지가 MJ 양자수에는 의존하지 않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분모에서 가장 중요한 거, 셀렉션. 자, 지금 방금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여기다 이제 내가 이제 분모학을 하니까 빗을 쏴줄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한 상태로 전이가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어디로 갈 건가를 정해주는 것이 바로 셀렉션 룰이라는 거죠. 근데 양자수가 세 개가 있네. 그럼 델타 J는 얼마가 될 것이며, 델타 K는 얼마가 변할 것이며, 델타 MJ는 얼마가 변할 것이냐, 요것에 관한 얘기를 해줘야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야 무슨 스펙트럼이 어떻게 나올지를 얘기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왜 에너지가 K에만 의존하고 MJ에는 의존하지 않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디서 어디로 가느냐. 그래야 스펙트럼을 예측할 수가 있으니까 셀렉션을 가는 부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할 거 있습니까? 오늘 혹시?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봅시다.